청와대와 문화관광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나주 혁신도시의 문화예술위원회까지 찾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자 조직폭력배 동생을 시켜 폭력을 행사한 공업사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경영난으로 채권단 손에 넘어갔던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수금액이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문화공공기관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지금의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때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 문화예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지지 성향의 문화계 인사 만여 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지역의 예술인들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찾아가 그래서 지원도 차별했냐며 항의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명단 올렸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웃기는 국가의 한 단면이죠. 이런 가운데 문제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2014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광부 장관 등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광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도종환 의원 측은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5월 열린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은 예술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해도 해당 기관이 신상 파악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인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게 사실인지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밝혀져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가 함께하는 시국 모임이 지역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연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지역 2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이 결성한 시국 모임의 첫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치적 유불리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에서 가장 빨리 결성된 여수의 시민비상 시국회의와 지난 3일 출범한 순천시민운동본부에 이어 광역연대의 토대가 될 지역별 모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민운동본부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의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들이 터무니없는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광주 시민과 5천만 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곳곳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토해내는가 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피곤에 쩔며 오전 7시에 등교하여 밤 11시에 하교하고 있을 때 정유라는 고등학교를 단 28일만을 출석하고 졸업을 인정받았다. 냉정한 자기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인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멸시를 받지 않고 주인으로서 당당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절차에 나섰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인수에 성공해 그룹 재건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정경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 예비 입찰을 내일 하루 진행합니다. 매각 지분은 6,600여만 주, 전체 지분의 42%에 달하는 규모로 채권단 보유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 국내 2위, 세계 12위인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소비 시장마다 생산 라인과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유명 타이어 업체 등 4-5곳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자금력입니다. 지난해 말 금호산업 인수 금액으로 7,200억 원을 마련하면서 외부 차입 등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수 금액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예비 입찰 참가업체를 심사한 뒤 내년 1월쯤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너 일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에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 그룹의 유동성이기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2년 전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생산량은 39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함께 내수 시장 위축이나 북미 등의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가 청년 관련 사업에 2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옥 의원은 지난 2004년 11만 7천 명이던 청년 인구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 5천 명으로 12,000여 명이 줄었고 감소율이 8.4%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며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친동생을 시켜 견인 차량 기사들을 폭행한 공업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길가에서 무릎까지 꿇린 채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늦은 밤 목포 도심의 한 대로변에서 남성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견인 차량 기사들로 자신들이 일하던 공업사 대표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인근 유흥주점에서 공업사 대표의 친동생인 조직폭력배에게 1시간 30여 분가량 감금 폭행당한 뒤였습니다. 일을 그만두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러서 갖고 2시간 동안 맞았고 밖에 4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동생들이. 우리 형을 막게 하냐고. 30대 견인 차량 기사 5명은 주점에서 머리를 땅에 박거나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폭행한 38살 변모 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 조직 폭력배로 공업사 대표인 형에게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직 의사를 밝히자 지난 석 달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형한테 굉장히 큰 피해 아니냐.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이제 서로 멱살 잡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경찰은 보복 등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변 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최근 2년간 광주에선 1,000여 명이 도박 상담을 위해서 센터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90%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자 5명 가운데 3명은요, 20, 30대입니다. 젊은 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도박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요. 그리고 가입 절차와 게임 방식이 간단해서 불법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거나 추천제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 보니 수사를 피해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올해 광주 지역 인터넷 도박 검거 건수는 약 200여 건입니다.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의사를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설모 씨에 대해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자칫하면 흉기에 찔린 의사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치료 부작용에 대한 통증과 우울증을 들어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최저기온은 올 들어 가장 낮은 2도까지 떨어지겠고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11도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